녹화 시작됐고요. 자, 이제 화면 잘 보이세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자, 오늘 해볼 거는 사실은 늘 해오던 파이토치에서의 분류 문제는 분류 문제지만 좀 재밌는 거는 그 최대한도로 퍼포먼스를 끌어올리기 위한 모든 기술을 한번 써보는 겁니다. 사실은. 이 중에 몇 가지는 사실은 저도 얘기만 듣다가 진짜 임플리멘트를 어떻게 하는지 몰랐던 그런 내용도 있어서 좀 재밌는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제목에는 ResNet, Regularization, 그리고 Data Augmentation까지만 써 있는데 사실은 좀 더 많고요. 일단 여기서 보는 것처럼 단일 GPU에서 5분 이내에 이미지 분류기를 처음부터 이제 학습을 시작한 건데 한 90% 이상의 정확도로 훈련하는 것. 지금 여기서 말하는 90% 이상이라는 건 CIFAR10을 기준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CIFAR10을 5분 이내에 90% 정도 퍼포먼스 나오기가 이렇게 쉽지 않거든요. 여러 번 해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기서 하는 그 최첨단 모델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단 데이터 노멀라이제이션 해주고요. 그리고 어그멘테이션 해주고요. 그리고 가장 유명한 거죠. 레지듀얼 커넥션, 잔여 연결 또는 잔차 연결 뭐 다양하게 불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속도 높이기 위해서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모델 관련된 거고요. 나머지 네 개가 더 있습니다. 이 네 개는 주로 학습되는 과정에 있어서 옵티마이제이션을 좀 튠업하는 건데 학습률 스케줄링이라는 것과 웨이트 디케이 그리고 그레디언트 클리핑 그리고 뭐 아담 옵티마이저는 뭐 잘 알려진 아주 유명한 우리가 많이 쓰는 그러한 그 알고리즘이죠. 그래서 한 8가지 정도를 다 고려해 보는 겁니다.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필요한 패키지 가져오는 거 당연하죠. 좀 시간이 걸리니까 그냥 클릭해 봤고요. OS 토치, 토치 비전 탑 파일, 토치 NN 넘파이, 펑셔널, 특히 그 토치 비전의 데이터셋에서 이런 거 데이터 URL, 아니 다운로드 URL이라는 거, 그리고 이미지 폴더라는 거 이미 써본 거죠. 그리고 유틸즈 데이터에 있는 이거는 토치 안에 있는 데이터 로더도 가져오고요. 트랜스폼 하는 거, 그리고 랜덤 스플리트, 메이크 그리드 등등등. 요거 나머지 두 개는 뭐 파이플롯 그림 잘 아실 겁니다. 자, 시파10 데이터셋을 가져오면 이렇게 생겼어요. 시파10 데이터셋은 그 32 x 32 크기가 아마 5만 개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5만 개. 그러니까 10개 카테고리고요. 지금 여기 보고 있는 것처럼 에어플레인, 오토모빌, 버드, 캣. 근데 좀 로우 레졸루션이긴 합니다. 그래서 한 10가지 카테고리고요. 이걸 가져오는 방법 늘 해왔던 것처럼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근데 뭐 한번 읽어보기만 할게요. 여기에 그 사이트가 있거든요. 아마존에서 운영하는 그 디스크죠. S3 디스크 거기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 타 그누집 된 거를 가져오는데 그 다운로드 URL이라는 그러니까 요 함수로 우리가 가져올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가져온 거를 여기 보면은 cfa10.tgz가 여기 가져와졌고요. 가져온 다음에는 타 파일 우리가 앞에서 여기 어디서 타 파일이 있던가요? 여기 보니까 여기 있네요. 탑 파일 패키지를 가져왔잖아요. 거기에서 말하자면 이거를 언컴프레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extract all이라는 걸 쓰면은 여기 데이터 폴더 안에 이와 같이 두 개, 그러니까 폴더 하나가 cfa10으로 생기고요. 그 안에 train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 각각 아마 여기 테스트엔 10,000개, train에는 그 5만 개가 들어있는 걸로 저는 기억하고요. 지금 여기서 그 데이터 디렉터리를 들여다볼 수 있거든요. os.listdir 하면 그 폴더 이름 또는 파일 이름이 쭉 리스팅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트레인하고 테스트 있는 거 확인했고요. 그 안에 들어가면은 이게 10개씩 들어 있어요. 10개 그 뭐죠? 가까이 폴더 안에 아마 5천 개씩 정도 들어 있었던 것 같아요. 열면 그래서 꽤 오래 걸리는데 디스플레이 되는데 그건 생략하도록 하고 일단은 그 트레인 안에 있는 서폴더가 이렇게 이름이 에어플레인부터 도그 등등등해서 버드까지 10개가 있다는 거 그거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두 가지를 먼저 우리가 적용할 거를 설명을 하고 실제 모델에도 반영을 해봅니다.
여기서는 일단은 그 검증을 위한 테스트 세트를 사용한다 그랬는데 보통 우리가 트레인 데이터를 일부를 검증 데이터로 쓰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그건 무시하고 테스트 자료를 검증 데이터로 쓰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 넘어갑니다. 그냥 뭐 그러니까 소위 밸리데이션 데이터가 굳이 필요하지 않으면 안 써도 되거든요. 그래서 밸리데이션은 생략하고요. 그 한 10% 정도를 따로 띄어내는 거 그런 거는 좀 생략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이터 노멀라이제이션 한번 해주는 거, 그 아주 간단한 거죠. 각 채널별로 평균을 빼고 그리고 표준 편차로 나누어서 이미지 텐서를 정규화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데이터의 평균은 0이 되고요. 왜냐하면 평균을 빼줬기 때문에 그리고 표준 편차는 그 나눠줬기 때문에 표준 편차로 나눴기 때문에 1이 되는 그러한 그 아주 뭐죠? 가장 그 표준적인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을 갖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그 뭐죠? 그 데이터 자체 분포가 말하자면은 그 뭐죠? 아이소트로픽한 그런 형태를 띠기 때문에 특히 그 뭐죠? 뭐라 그러죠? 그걸 코스트 펑션, 그죠? 코스트 펑션이 말하자면은 한쪽으로 스큐 되지 않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지는 학습 속도가 빨라지는 장점을 갖습니다. 그래서 노멀라이제이션을 하면은 뭐 이렇게 돼요. 왼쪽 그러니까 레드 픽셀이 이렇게 한쪽으로 몰려 있다든지 또는 그린 픽셀 그러니까 각 컬러별로 그 데이터들의 분포가 다를 수가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0을 기준으로 그 말하자면 평균을 갖고 그리고 분포가 그 뭐죠? 퍼진 정도가 한 1 이내 1이 되도록 만들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 평균으로 빼주고 그냥 그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그리고 또 데이터 증강을 또 많이 하죠. 요즘에 우리가 그 오버피팅을 좀 피하기 위한 거를 또 훈련이 좀 잘 되는 장점도 있는데 보통 여기서는 지금 어떤 방법을 쓰냐면은 그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어그멘테이션이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취하고 있는 건 각 이미지마다 4픽셀씩 그러니까 지금 32 바이 32인데 위아래 좌우에 4픽셀을 더 넣고요. 패딩한 다음에 그 안에서 좀 커지잖아요. 그러면은 임의의 모양으로 그러니까 임의 위치에 갖다가 32 바이 30 픽셀로 잘라줘요. 크로핑 하는 거. 그러니까 그러면은 뭐 똑같은 이미지라도 위아래 좌우 말하자면 좀 틀리게 나타나겠죠. 그리고 한 50% 확률로 이미지를 가로로 뒤집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플리핑 하는 거예요. 그 수평 방향으로만 수직으로 안 하고요. 보통 이미지 같은 경우 수직으로 하면은 그 반전되면 별로 이렇게 의미가 없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건 잘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근데 이미지가 로딩 될 때 자동으로 이렇게 무작위로 이렇게 어그멘테이션 되도록 만드는 방법을 쓸 겁니다. 그게 요 바로 밑에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요거는 이미 알고 있는 값을 쓴 건데요. 그 통계적인 값으로 지금 시파10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 레드, 그린, 블루가 0.49, 0.48, 0.44 요 정도 위치에 있고, 그러니까 0과 1 사이의 값으로 우리가 그 말하자면 그 스케일링 된 경우에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얘가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입니다. 0.2, 0.19, 뭐 0.1 비슷비슷하지만 어쨌든 정확한 값이 요래요. 그리고 그 이게 말하자면은 그 트랜스폼 할 때 쓰는 말하자면은 오브젝트인데 TT 컴포즈라고 돼 있잖아요. 사실 TT는 앞에서 가져온 요겁니다. 그러니까 토치 비전 안에서 제공되는 트랜스폼 변환하는 데 쓰는 거고요. 거기 tt.compose를 하면은 다양한 말하자면은 트랜스폼 함수를 거기 안에다가 그 이렇게 목록으로 이렇게 만들어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목록을 한 덩어리로 해가지고 얘를 그 그 트랜스폼즈라고 이렇게 이름 붙일 겁니다. 근데 여기는 몇 가지는 만약을 위해서 써놓기만 하고 실제로는 사용 안 하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생략을 할 거고요. 우리가 설명에서도 여기 보면 랜덤 크롭이라는 걸 쓴 겁니다. 랜덤 크롭은 이미지 크기를 말하자면 그 수평 수직 방향으로 32씩 자를 건데 좀 큰 거예요 더. 왜냐하면 원래 들어오는 게 32, 30인데 패딩을 4픽셀씩 해준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서 패딩 모드는 리플렉트라는데 지금 여기 있다가 그림 보면 알겠지만 여기서는 지금 다른 데서 가져온 어그멘테이션 파일이 이렇고요. 사실 여기서는 그 반전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여기 밑에 아마 그림이 나올 건데 여기 보면은 지금 잘려진 데 있잖아요. 이렇게 위아래가 이런 부분인데 위아래가 그 뭐죠? 한 4픽셀 정도는 그 더 덧붙일 때 거기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거를 그러니까 뒤집어서 그냥
거기다가 어태치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그런 게 또 몇 군데 있고요. 왼쪽 오른쪽 뭐 다양하게 존재해요. 그건 이따가 다시 한번 여기 또 있네요. 여기 보면은 여기서 오른쪽에 4픽셀 좀 4픽셀이 있는데 이게 똑같이 그 뭐 미러 이미지로 들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 리플렉션이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런 방식으로 패딩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랜덤 호리존탈 플립은 당연히 뭐죠? 한 50% 확률로 플리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 그게 끝이에요, 사실은요. 그리고 노멀라이즈는 한번 여기서 우리가 알고 여기서 해줍니다. 앞에서 아예 안 해주고 그 데이터 노멀라이제이션 트랜스폼에서 해주는데 이 스태티스틱스 값을 여기다가 넣어줘서 노멀라이즈에 넣어주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투플로 말하자면은 그 아규먼트가 말하자면은 입력돼야 될 때는 이렇게 달러 표시를 이렇게 달러랜다. 여기 뭐죠? 에스터리스크 별표로 하면은 2개 이상의 아규먼트를 패싱할 때 우리가 쓰는 방법이고 인플레이스 true는 데이터 자체를 그대로 바꾼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자면 또 다른 메모리를 차지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뭐 밸리데이션 트랜스폼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런 어그멘테이션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투 텐서랑 노멀라이즈 요 과정만 거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 이제 준비가 된 거고요. 데이터 입력을 하면은 요 트랜스폼을 거쳐서 오도록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보면은 여기 이미지 폴더 폴더에 있는 이미지를 데이터로 가져올 때 그 폴더 이름 써주고 요 트랜스폼 말하자면 종류를 이렇게 써주면은 그 트랜스폼을 통해서 이렇게 입력을 받아서 그 텐서로 파이토치에서 쓸 수 있는 텐서로 여기 투 텐서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트레인 데이터셋하고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어그멘티드 된 상태로 그죠? 그리고 말하자면은 노멀라이즈 된 상태로 이렇게 그리고 텐서로 만들어져서 있고요. 크게 한번 살펴본 겁니다. 랭스로. 그러면은 한 5만 개 그리고 밸리데이트 데이터 10,000개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 로더를 써가지고서 우리 배치 단위로 받아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는 데이터 셋 그냥 가르쳐 줘야 되고요. 두 번째 아규먼트는 배치 사이즈 여기서 400을 쓸 거고요. 그리고 셔플 하는 거를 보통 많이 권장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한쪽에 몰려 있을 수가 있으니까 데이터 들어올 때 아예 셔플링 해가지고 소위 배치 단위로 말하자면 로딩 되도록 하는 거고요. 이 넘버 워크스하고 핀 메모리는 이렇게 해주는 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거는 코어 말하자면 개수 몇 개 쓸 건지 그리고 핀 메모리는 true로 해줘야지만 GPU 메모리에 카피가 말하자면 미리 되어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 train DL과 valid DL을 쓰게 되면은 이 데이터 어그멘테이션과 노멀라이제이션까지 완성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한번 살펴보는 건데요. 지금 여기서 살펴볼 때 우리가 앞에서도 했던 건데 주의할 점 하나는 사실은 이미 데이터를 읽어드릴 때 노멀라이즈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미지 뷰어를 보게 되면은 엉망으로 보여요. 그래서 요거를 보려면은 디노멀라이즈해서 보는 게 좋거든요. 여기서 show batch라는 함수로 사실은 요 그림을 그릴 건데 요 그림 show batch는 그 데이터 로더를 전달해 주면 이미지하고 라벨로 하나 말하자면 한 배치만 끄집어낼 거예요. 브레이크로 끊을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요 이미지를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디노멀라이즈 해가지고 왜냐면은 노멀라이즈 하고 나면은 0부터 1 사이의 값이 아니라 뭐 0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값을 가지니까 그림을 그렸을 때 이상하게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 스태티스틱 값은 아까 이미 갖고 있던 거고요. 디노멀라이즈 된 거를 여기 메이크 그리드는 이렇게 8바이 뭐 16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는 거니까 요거는 뭐 그대로 아마 했던 거니까 새로운 건 없을 겁니다. 디노멀라이징은 뭐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show batch train DL을 집어넣으면은 이와 같이 그리드 형태로 8개 행 그리고 아마 이게 이거 88이 64겠네요. 그죠? 8개 행, 8개 열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지금 보다시피 가끔가다 보면은 위나 오른쪽이나 아래쪽 왼쪽에 끝에 이렇게 거울 리플렉트된 그러한 반사되는 이미지 같은 모양이 나오는데 그게 말하자면은 우리가
그 패딩을 한 다음에 리플렉션 모양으로 패딩을 하고 그리고 클리핑을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빈 값은 없는 거죠. 값을 넣긴 넣는데 그것을 그냥 카피해서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고요.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는 뭐 GPU 쓰는 거에 대한 건 이거는 뭐 여러 번 했으니까 이제 여러분 그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냥 스킵을 해도 되지만 한번 무슨 용도로 만들었는지만 그 메모리 리프레시 하기 위해서 읽고만 넘어갈게요. They get default device라는 함수, to device라는 함수, 그리고 device data load라는 클래스인데 이 함수는 그 어떤 디바이스인지 확인하는 거고요. 쿠다인지 아닌지. 그래서 쿠다가 나오는 거고요. 쿠다일 경우엔 to device는 데이터를 특정 여기서 알아낸 디바이스로 말하자면 로딩하는 거죠. 그 쿠다면 쿠다에다가 로딩해서 실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게 장점은 그냥 데이터가 하나의 그냥 그 말하자면 리스트만 그 뭐죠? 하나의 데이터 한 개의 데이터만이 아니라 이렇게 리스트 형태 또는 튜플 형태로 들어와도 모든 거를 다 알아서 나누어서 말하자면 업로딩하는 그러한 거를 해주는 함수고요. 디바이스 데이터 로더 같은 경우는 그 역시 이것도 데이터를 읽을 때 말하자면은 그 뭐죠? 우리가 데이터 로더를 지금 쓰고 있는데 그거는 배치 단위로 하나씩 하나씩 뽑아내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때그때마다 다시 또 말하자면 투 디바이스를 하는 것보다 요거 아주 디바이스 데이터 로더라는 클래스에 말하자면은 입력으로 데이터 로더를 넣어주면 얘가 알아서 매번 그 배치를 말하자면은 그 로딩할 때마다 그때 디바이스를 붙여주는 작업을 해주는 좀 편리한 그러한 그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그 get default device를 한번 실험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디바이스를 프린트해 보니까 쿠다 지금 그 제가 뭐죠? 이 콜앱이지만 그 실행 환경을 그 GPU 환경으로 해놨거든요. 그래서 GPU 환경에서 돌아갈 거고요. 이 데이터 로더하고 밸리데이션 데이터 로더 둘 다 디바이스 데이터 로더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래 우리가 만들었던 그 배치별 그 로딩하는 거를 요 디바이스 지금 쿠다로 되어 있는 곳에 자동으로 로딩돼서 가져오도록 만드는 겁니다. 자, 이제 좀 더 그 모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레지듀얼 블럭하고 여기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살펴볼 건데요. 이 레지듀얼은 이제 굉장히 그 흔히 사용되는 그 블럭 아키텍처죠. 그러니까 그 아키텍처 중에 하나인데 뉴럴 네트워크 레지듀얼 블럭이라는 거를 추가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레지듀얼 블럭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일단 이걸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즉 입력 X가 들어와서 여기 마지막에 출력이 나오는데 그 출력되기 전에 사실은 이렇게 두 개 정도 웨이트 레이어가 하나 여기서 웨이트 이건 뭐 그 댄스 레이어도 상관없고요. 그냥 그 CNN이라 상관없고요. 요 두 가지 정도의 블럭을 그 층을 통과한 결과가 그냥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입력 값이 이렇게 스킵 커넥션으로 이렇게 연결돼서 입력 값을 더한 상태로 그래서 요 두 개의 말하자면 층을 통과했을 때는 fx지만 실제로 여기 나왔을 때는 fx 플러스 x 형태를 띠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그 형태를 사실은 그 레지듀얼 블럭이라는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요 블럭이 레지듀얼 블럭인 거예요. 그 내용은 다시 한번 요 블럭이 요게 레지듀얼 말하자면은 그 블럭이 해당되는 거고 그 왜 그런지는 요걸 그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되는데 그 내용은 조금 이따 한번 그 원 내용을 설명되어 있는 블로그에 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코딩 자체가 굉장히 간단해요. 한번 볼게요. 지금 보니까 여기선 이거는 예를 들어서 한번 레지듀얼 블록은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은 모델을 그 만든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한 거고요. 진짜 사용되는 건 다시 만듭니다. 근데 어쨌든 기본적인 개념을 보면 이 클래스를 심플 레지듀얼 블록이라고 했을 때 당연히 뉴럴 네트워크 말하자면 닷 모듈에서 상속받아서 쓰고요. 제일 처음에 예를 들어서 두 개의 이렇게 웨이트 레이어라고 쓴 두 개가 이 컴브 2D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컴브 2D를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그 레지듀얼 블럭에서는요. 보통 컨볼루션을 쓸 때는 보통 입력 채널과 출력 채널의 개수를 틀리게 하잖아요.
점점 늘려나가는데 이 레지듀얼 블럭에 사용되는 거는 그냥 똑같이 씁니다. 왜냐하면은 다시 더해줘야 되기 때문에 사이즈가 일정해야 돼요. 그래서 in channel 3, out channel 3 똑같이 쓴 거고요. 이 3는 그냥 임의로 한번 해본 겁니다. 그리고 커널 사이즈는 그 컨볼루셔널 그 커널의 크기겠죠. 스트라이드 패딩 이렇게 똑같이 주는데 이걸 두 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렐루를 굳이 이렇게 별도로 두 번, 그러니까 이 안에서 바로 한 게 아니라 따로 그 분리해서 쓴 거는 이 여기 사이에다가 이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걸 따로 또 넣기 위한 거고요. 나중에 어쨌든 요거는 그 두 개의 컨볼루션, 그러니까 두 개의 렐루를 만들어 놓고요. 실제로 레지듀얼 그 블럭을 말하자면은 그 만들어내는 모델 뭐라 해야 되나요? 우리 형태를 만들 때는 이렇게 그 컨스트럭션을 합니다. 컨볼루션이 먼저 하고요. 그리고 그 결과를 렐루에 집어넣고요. 그 결과를 다시 두 번째 컨볼루션에 집어넣고요. 그리고 그 결과를 또 다시 렐루에 집어넣는데 그 결과를 그냥 내뿜는 게 아니라 여기서 보다시피 플러스 X 입력 값을 마지막에 한 번 얘한테 추가해서 집어넣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그 여러 가지 그 뭐 방법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웃을 에다가 x를 더해서 렐루를 하는 것과 렐루 된 결과에다가 말하자면 x라는 거를 하는데 별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선 이런 방법을 쓴 거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 simple residual block이라는 걸로 만들었을 때 그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이렇게 그 재미 삼아서 한번 우리 train DL 그 훈련 그 데이터 로더를 가지고서 여기 또 한 번만 그냥 원 배치만 끄집어낼 거예요. 브레이크로 끄는 겁니다. 이미지하고 라벨을 가져오면 여기 simple residence 이라는 거 지금 만들었잖아요. 거기다 이미지 집어넣고 그 쉐이프를 한번 프린트를 해보는 겁니다. 자, 한번 이거를 모델을 클래스를 만들고요. 그리고 한번 시험 삼아서 만들어 본 다음에 요거를 프린트 해 봅시다. 그러면은 요 사이즈가 입력된 게 우리가 알다시피 그 배치 사이즈 400으로 했었잖아요. 그리고 컬러 이미지니까 3 채널이고 32 by 32인데 그대로 들어간 게 그대로 나오고 있어서 아 이건 별로 문제 없이 잘 되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용할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워버린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레지듀얼 블럭에 관한 설명과 그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에 대한 설명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레지듀얼 블럭에 대한 설명이 여기 그 링크로 되어 있는데 한번 이 아마 이게 towards data 그러니까 미디엄 사이트인가요? 거기에 있는 것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거기서 가져온 그림을 여기서 활용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 레지듀얼 블럭을 이해할 때 이 레지듀얼이라는 게 왜 레지듀얼이라고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결과가 말하자면은 그 아웃풋 빼기 인풋이 말하자면은 뭐죠? 레지듀얼이거든요. 지금 보세요. 이 레지듀얼 X는 아웃풋에서 입력을 뺀 건데 아웃풋은 어떻게 결정되냐면요. 이 레지듀얼 블록을 통과한 다음에 거기 말하자면 입력값을 더해서 말하자면 아웃풋을 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 입력을 빼면은 누가 남냐면 결국에는 요 레지듀얼 하나만 남습니다. 그래서 그 블럭이 결국엔 레지듀얼인 거예요. 그래서 레지듀얼 블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보통 이 레지듀얼 블럭의 원래 그 논문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메인스트림, 그러니까 네트워크의 메인 그 툴은 그냥 직선입니다. 그러니까 입력이 X가 들어가서 그냥 X로 나오는 건데 얘한테 덧셈을 하는데 오른쪽으로 빠져나간 분기가 돼서 레지듀얼 블럭을 통과된 다음에 그 결과값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컨볼루션 두 개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레지듀얼, 추가적인 블럭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원래 블럭은 원래 그 뉴럴 네트워크의 그 기본 프레임은 베이스 프레임은 그 옆에 그 분기가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분기된 부분이 바로 잔차 또는 잔여 그런 블럭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것을 임플리멘트 하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한 다음에 더 할 거냐, 아니면은 더 한 다음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할 거냐, 그 다음에 렐루를 한 다음에 더 할 거냐, 아니면은 렐루를 뺄 거냐, 등등등 다양한 게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요 예제에서는 아주 가장 간단한 그냥
아마 저기는 그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요때 이따가 한번 봅시다. 모델을 한번 좀 간단하게 저희는 하고 있고요. 이것의 의미를 여기서는 그런 식으로 레지듀얼 블럭이라는 거는 이 원래 베이스 모델에서 빠져나와서 요 자녀 값을 원래 그러니까 이 입력이 들어가서 말하자면 출력이 나오는데 이 입력과 출력 사이에 말하자면 여기에 설명이 조금 있는데 음 잠깐만요. 왜 말하자면 그 레지듀얼 그 네트워크가 그 동작을 잘 하는지에 대한 아주 굉장히 그 뭐 설명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가장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잠깐만요. 뭐 속도 그러니까 그레디언트 디센트 문제는 많이 얘기 나와서 알 거예요. 그레디언트가 말하자면 덜 사라질 수 있도록 백프로퍼게이션 때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사실은 그 소위 우리가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이 부분이 어딘지 정확하게 찾아지지가 않는데 This is 보통 여기 그 어딘가를 찾아보면은 그 원래 그 아웃풋을 찾는데 사실은 때때로 필요 없이 많은 네트워크가 있으면 그것을 다 학습을 해야 되는데 이 레지듀얼 블록 같은 경우에는 필요 없으면은 그냥 그 잔여 부분으로 처리해 가지고 그 부분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그 학습할 필요가 없는 그렇게 그 직속으로 그러니까 다이렉트리 말하자면 시그널이 흐르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도 한다라고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게 아마 여기 어딘 것 같아요. 그건 나중에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레지듀얼 블럭을 쓰면 훨씬 더 그 학습이 빨리 되고 그리고 더 정확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배치 정규와 드롭 설명 전에 여기에서 사용할 레지듀얼 블럭을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합시다. 요거를 그 이미지 열기를 한번 해서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이 그림이 이게 말하자면은 지금 우리가 사용할 레지듀얼 블럭 말하자면 전체 모양입니다. 이게 레즈넷 아마 이름이 뭐였던가요? 아마 이게 레즈넷 9이라는 거를 쓸 건데요. 그 레즈넷 9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학습해야 되는 그 웨이팅 값을 가지고 있는 블럭이 9개 정도만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 굉장히 길어 보이지만 이렇게 짧게 한번 해볼게요. 아주 작게 한 화면에 나오도록. 그러면은 여기 그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그게 컨브예요. 컨브 2D. 그래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게 여기까지 8개고요. 여기가 댄스가 있어서 9개입니다. 근데 한번 볼게요.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인풋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기 컨브는 당연히 컨브 2D 쓰는 거고요. 입력 채널 3개, 그리고 아웃풋 채널 64개, 그리고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렐로. 이게 하나의 말하자면은 그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말하자면 층인 거죠. 그 다음에 또 컨버루션 다시 한번 쓰고요. 여기서는 입력이 64개로 들어왔으니까 그 다음에 또 늘려요. 여기서는 2배로 아마 그 128로 늘리고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렐로. 그 다음에 풀링을 해서 좀 줄이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그 레지듀얼 블럭이 여기입니다. 사실은 하나예요. 레지듀얼 블럭 아까 한 것처럼 보통은 컴브 2개 한 다음에 이 스킵 커넥션을 하는 게 가장 흔한 거거든요. 그래서 컴브 근데 여기서 128이 들어와서 128 그대로 가고요. 128 들어와서 그대로 128 되고요. 입력이 풀링해서 이쪽으로 쭉 에딩 되는 이런 식입니다. 그런 거를 똑같이 한 번 더 해요. 여기 보니까 컴브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4개 4개니까 8개고요. 마지막에는 여기 그 fully connected로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풀 거니까 여기 아마 리니어가 여기 하나 더 있어서 9개 블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레지넷 9이라는 걸 우리가 만들어 쓸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이 배치 정규하고 드롭 아웃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 내용도 조금 설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배치 정규화에 관한 그 설명이 여기 그 저희 링크되어 있는 이런 그 설명 그 블로그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멀라이제이션을 배치 단위로도 또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그 노멀라이제이션 되기 전에 만약 2개의 말하자면은 채널로 되어 말하자면 데이터다 하면은 X1과 X2 이 피처가 그 분포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그
양방향으로 다 정규 분포가 되도록 만들어 준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노멀라이제이션 되는 거죠. 이거를 배치 단위로도 똑같이 해준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입력 x1, x2, x3가 들어갔을 때 물론 노멀라이즈 된 상태로 x1, x2, x3가 들어가겠죠. 그렇지만은 그 소위 안 되어 있을 경우가 있잖아요. 여기 안에서는 그러니까 그 친구를 여기 보면은 요 부분에서 첫 번째 층에서도 또 여기에 주어진 요 값들을 다 말하자면은 그 채널별로 노멀라이즈 배치별로 다 이렇게 노멀라이즈 해주시고 또 여기도 또 같이 똑같이 노멀라이즈 하는 그런 방식을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줌으로써 굉장히 속도가 빨라지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렴 속도가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요런 수식을 쓴다 이거죠. 거기 히든 말하자면 노드에 있는 값들은 사실은 거기에 들어온 값들의 평균 값으로 빼주고 그리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값으로 나눠주는 그런 방법을 쓴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결과적으로 뭐 감마하고 베타를 다시 또 구하는 건 있는데 그거는 내부적으로 다 알아서 하니까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겁니다. 자, 노멀라이제이션에 관한 얘기가 살짝 나온 거고요. 그리고 드롭아웃까지도 여기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갑시다. 아까 거기에 따로 이렇게 섹션으로 설명되어 있지는 않은데 드롭아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 소위 그 뭐죠? 일종의 그 오버피팅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원래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으면 모든 노드들이 댄스 노드의 경우에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컴보 2D도 마찬가지죠. 거기에 계획된 대로 모든 그 주변에 있는 그 커널 사이즈만큼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연결의 몇 개를 그냥 끊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 끊어버리는 거를 랜덤하게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반복 때마다 그 랜덤하게 처리를 하죠. 그러면은 이것이 일정한 비율을 주면은 예를 들어서 0.2 하면은 0.20% 정도는 그냥 말하자면은 그 계산을 안 하고 80%의 노드들만 가지고 계산을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말하자면은 트레이닝 타임 때예요. 트레이닝 타임. 그래서 훈련할 때는 여기 그 각 노드마다 나가는 말하자면은 그 연결된 그 커넥션된 그 웨이팅 값들의 개수가 일정한데 그 중에 일정한 비율로만 말하자면은 우리가 그 내보내고 나머지는 지워버리는 거죠. 그런 다음에 아마 그때 한번 질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실제로 그러면은 테스팅 타임에는 어떻게 하느냐? 학습은 그렇게 시키고요. 테스팅 때는 모든 노드를 다 써요. 그렇지만 학습된 노드들 모두 다 그 대신 그대의 확률 값으로 우리가 PWI 왜냐하면 그 확률 그 크기만큼의 말하자면은 그 웨이팅을 말하자면 활용한 결과이기 때문에 요거를 그렇게 그 여기 PW1, PW 이렇게 모든 그 웨이팅 값에다가 여기서 사용된 확률가 말하자면 그 드롭 아웃이 아니라 그 드롭 아웃 안 한 확률이죠. 아마 드롭 된 게 1-P니까 아마 사용된 그 개수만큼의 말하자면 비율이 P일 겁니다. 그래서 그걸 곱해서 쓰면은 그것이 적절한 말하자면은 프랙티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 드롭아웃까지 쓰는 그러한 그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하고요. 그리고 레지듀얼 블록까지 쓰는 코드를 한번 이제 모델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첫 번째 거는 그 새로운 건 하나도 없고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예전에 그 여기 accuracy는 그냥 accuracy 계산하기 위한 것뿐이고요.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베이스라 그래가지고 요거는 그 트레이닝 스팁 때 그냥 말하자면은 그 모델을 한번 돌리고 이 그 로스 함수를 그 크로스 엔트로피를 여기서 픽스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차이를 우리가 구해서 로스를 그 출력하도록 만든 이 함수를 만들어 놓은 것뿐이고요. 그리고 밸리데이션 스텝과 밸리데이션 에포겐드와 에포겐드는 각각 말하자면 밸리데이션 할 때마다 우리가 그 리턴해야 될 값이 뭔지를 이렇게 정리해 놓고요. 그리고 전체 에포크를 돌았을 때의 밸리데이션 로스와 밸리데이션 애큐러시도 출력하고 그리고 에포크가 몽땅 다 끝났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에포크 한 번당 끝났을 때마다 우리가 출력하고 싶은 건데요. 그 학습되어 가는 과정을 보기 위해서 여기서 하나 추가된 게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은요. 이제 나중에 이제 좀 설명이 되긴 될 건데 리절트의 제일 마지막 그 아이템 중에 여기 이게 딕셔너리로 들어있기 때문에요. LRS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을 거예요, 사실은요.
이게 러닝 레이트가 변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러닝 레이트 스케줄링을 할 거기 때문에 그 값 중에서 제일 마지막 값 하나씩을 우리가 말하자면 프린트를 해가지고 현재 그 학습률은 어떤 그 학습률을 하고 있는지까지도 출력되도록 그 이전의 코드를 조금 이렇게 한 아이템을 더 출력하는 걸로 바꿔치기 한 거, 그것만 달라지게 합니다. 자, 그리고 실제 모델은 이겁니다. 앞에 거는 뭐 다 액세서리고요. 이 컨볼루션 블럭하고 그리고 레즈9을 한번 생각해 보는데 레즈9이 아까 봤던 요 그림을 그대로 우리가 만드는 건데 요 하나하나가 컨볼루션 형태잖아요. 그 컨볼루션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렐루 배치 컨볼루션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렐루 어떨 때는 풀링이 붙고요. 여기 하나 둘 한 세 군데 정도 풀링이 붙고요.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군데 정도에서는 그냥 풀링이 안 붙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코딩으로 이렇게 클래스로 만들어 놨습니다. 아, 여기 데피니션도 참. 컨볼루션 블럭. 이 컨볼루션 블럭은 인풋 채널과 아웃풋 채널 주고 이 풀링을 쓸 거냐 안 쓸 거냐 하는 그 소위 논리값을 주고 나면요. false일 땐 안 쓰겠죠. 여기다가 결국엔 이렇게 시퀀셜로 하나 만들어요. 결국엔 nn 시퀀셜에다가 요 층을 만들어 놓는데 당연히 이거는 리스트로 만들어 놓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conv 2d, batchnom 2d, 렐루 그리고 만약에 풀이라는 거를 풀링을 원한다 하면은 거기다가 하나 더 붙이는 거죠. max풀 2d를 붙여서 길이가 4개 또는 3개의 블럭으로 하나의 덩어리로 시퀀셜로 만들어 주는 거고요. 그리고 인풋 채널, 아웃풋 채널 그 주고 커널 사이즈는 그냥 픽스 했습니다. 그냥 항상 3으로 했고요. 그리고 그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에서는 아웃풋 채널 개수만큼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주게 되어 있고요. 렐루는 인플레이스 2를 줘서 추가적인 메모리 말하자면은 그 초과하지 않도록 말하자면 효율적인 방법으로 그러니까 컨브, 배치놈, 렐루, 맥스플링을 때때로는 맥스플링을 빼기도 하는 게 이게 컨브 블럭입니다. 이 less than 9이 그러니까 이 그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베이스는 여기 그 함수들 한 네 가지 함수를 그냥 가져오는 것뿐이고요. 여기서 그 컨브 블럭을 하나, 두 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러니까 이건 그 뭐죠? 레지듀얼 블럭은 컨브를 두 개를 써요. 사실은 컨브 블럭 하나와 컨브 블럭 두 개. 근데 요거는 입력과 출력 채널을 꼭 같게 쓰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128, 128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컨블럭 두 개 더 있고요. 그 다음에 시퀀셜로 레지듀얼 블럭 하나 더 있고요. 지금 요 내용, 그러니까 요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 요 그림에서 요거예요. 하나, 둘, 셋. 요거는 한 블럭, 요건 하나죠. 레지듀얼 블럭 하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입니다. 요거는 마지막 거는 추가로 되어 있어요. 마지막에는 그 맥스풀 2D 다음에 플래트닝 한 다음에 여기서 드롭아웃을 합니다. 여기서 드롭아웃이 20은 그러니까 20%의 그 노드들 개수를 커넥션을 끊어버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리니어로 512개를 하고 출력은 그 넘버 오브 클래스로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를 마지막에 클래시파이어라는 이름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걸 만들어 놓은 그 각각의 하나하나 블럭을 이렇게 쭉 나열만 하면 되는데 레지듀얼 블럭 같은 경우에는 요것만 신경 쓰면 되겠죠. 첫 번째 컨볼루션 블럭 결과를 컨볼루션 둘에 넣고 그 다음에 그걸 레지듀얼 블럭에 넣지만 그 다음에 아웃 이전에 바로 이 직전에 아웃풋이 여기 오는 거고 그러니까 얘가 말하자면은 레지듀얼 블럭인 겁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레지듀얼 블럭을 통해서 들어온 게 추가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똑같은 걸로 한 번 더 하는 거죠. 이렇게 레지듀얼 블럭을 두 번 쓴다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클래시파이어 이게 결국에는 그 레지덴 9, 그러니까 9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소위 레지넷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를 그 레지넷 라인을 3 by 10 이거는 그 레지넷 여기 보면은 우리가 만들 때 어디 있죠? 인풋 채널하고 넘버 오브 클래스만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3 채널 그리고 마지막에 10개의 그 클래스로 출력되도록 하는 그러한 그 모델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디바이스에 넣어서 지금 모델을 그냥 프린트 해보니까 그 다 나오죠. 레지9은 첫 번째 블럭 컨브1, 컨브2, 레지듀얼 블럭 하나 그리고 컨브3, 컨브4, 레지듀얼 블럭 2, 클래시파이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모델은 다 완성이 된 거예요. 이제 학습만 하면 되는 건데, 이 학습하는 게 여기서 좀 새로운 방법들이 몇 개 쓰입니다. 그 내용을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들을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세 가지 정도를 쓰네요. 학습률 스케줄, 러닝 레이트 스케줄링이라는 게 있고요. 가중치 감소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그레디언트 클리핑이라는 게 있는데 이 세 가지를 다 씁니다. 마지막에 아담 쓰는 거는 아마 나중에 따로 아마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그건 나중에 보고요. 이 학습률 스케줄링이라는 게 있는데 이 친구가 아주 재밌는 겁니다. 사실은 이 학습률 스케줄링만 해도 굉장히 스피드업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여기 한번 가볼게요. 여기 그 링크되어 있는 설명. 이게 아마 그 해당되는 아주 유명한 그 원 사이클 펄리시라는 걸 쓴 건데요. 지금 보니까 여기 그 조금 작아서 좀 한번 키워볼까요? 여기에 그 주장된 바에 의하면은 그 이 스케줄링 펄리시를 쓰면은요, 93% 정도의 액큐러시를 한 70 에포크에 얻을 수 있답니다. 그런데 한 7,000번의 아이터레이션이 훨씬 더 작은 건데 얘는 그 360 에포크에 이루어졌던 거예요. 원래 오리지널 페이퍼에 의하면 아마 여기 레지넷 56인가요? 이걸 쓴 것 같아요. 레지넷 56을 시파10에다가 했을 때 원래 이게 소개될 때는 360 에포크를 써서 한 93%의 액큐러시를 얻었나 봐요. 그런데 70 에포크만 써도 이 정도를 얻을 수 있게 됐는데 그게 바로 이 스케줄링만 잘하면 되는 건데 러닝 레이트 스케줄링이라는 겁니다. 이 러닝 레이트 스케줄링이 아주 별거 아니에요. 생각보다 간단해요. 지금 보세요. 여기 보면 나중에 우리 것도 살펴볼 건데 이 아이트레이션이라는 요 횟수는 뭐냐면요. 에포크 수가 아니라 그 에포크마다 그 배치 단위로 말하자면 하잖아요. 그 배치 그 한 배치씩 돌릴 때를 한 아이트레이션이라고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작은 그 학습률, 여기에 러닝 레이트거든요. 좌측이. 근데 점점 좀 키워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일정한 수준까지만 그 키우고, 그다음부터는 오히려 러닝 레이트를 줄이는 거예요. 이 방법을 쓰면 굉장히 학습이 빨리 된다고 알려져 있고, 그거에 대한 이 논문이, 그리고 또 그 설명이 좀 있는 건데요. 그 내용은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거에 적용만 한번 해보고요. 그때 어떻게 되는지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여기서는 한 에포크 전 그러니까 아이터레이션이죠. 결국에는 한 30% 정도의 반복 때까지 그 계속 그 학습률을 키우다가 줄여버렸어요. 근데 굉장히 속도가 빠르게 그 학습되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 weight decay라는 게 있습니다. 이 weight decay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regularization하고 마찬가지예요. 아마 이 그 뭐죠? 인버전 하는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죠. 그 모델 파라메타의 제곱값을 그 로스 함수에 포함시키면 그 가능하면 그 소위 파라메타를 작은 값으로 구해 주잖아요. 똑같아요. weight decay도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오버피팅이 줄거든요. 이건 잘 알려진 그 뭐죠? 노드 개수가 그리고 층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이렇게 오버피팅이 일어나는데 이 오버피팅을 줄이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방법입니다. 사실은 그냥 로스 값을 예를 들어 민스퀘어 에러를 여기서 표시했죠. y 햇과 그 y 사이의 민스퀘어 에러를 그냥 로스로 쓰기도 하지만 거기에다가 이 웨이팅 값의 제곱을 몽땅 더한 거 뭐 레귤러라이제이션입니다. 말하자면 이게 결국에는 그죠? 그래서 이것도 그 로스에 포함시키는데 어느 정도 포함시키면 람다라고 보통 많이 우리가 배우는 그 파라미터인데 이게 웨이트 디케이라고 여기서는 사용을 합니다.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그래서 이 뉴럴 네트워크에서 그 뭐죠? 웨이팅 값들을 몽땅 다 제곱을 해서 더해 준 거를 어느 정도 반영할 거냐 로스에 그게 WD가 말하자면 웨이트 디케이 파라미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레귤러라이제이션 효과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이 그라디언트 클리핑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그라디언트 클리핑은 그레디언트 값이 뭐 작을 땐 별로 문제 없는데 클 때, 너무 클 때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 발생하고 그걸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아주 단순한 그런 그 코딩을 합니다. 지금 보세요. 이거는 또 많이 알려져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라디언트 여기 지금 이거는 코스트 함수의 서피스를 이렇게 그리드 형태로 그려놓은 건데 여기 이렇게 절벽처럼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는 곳이 있잖아요.
즉 파라메타들의 변화하는 요 변곡점 요 부분이 말하자면 그라디언트 값이 굉장히 커지는 데거든요. 어떤 일부분 방향으로 특정 방향으로 만약에 근데 그걸 그대로 사용하면은 너무 많이 말하자면 그라디언트의 변동 그라디언트 값에다가 말하자면은 일정 비율을 곱해서 그 파라메타 값을 바꾸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요 떨어질 때 그라디언트가 급히 증가하면 그 변화가 이쪽으로 일어날 수가 있다고 이렇게 말하자면 여기서는 좀 과장되게 그려놨는데 그러면 다시 또 이쪽으로 또 이동해 와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만약에 이것을 너무 크지 않게 클리핑을 해주면은 그것이 그 주변에서 그 수렴이 빨리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방법이고 하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그라디언트 값이 너무 일정한 그 스레이쇼드 값을 정해놓고서 그걸 넘어가면 그냥 클리핑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크기 이상 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방법 이거를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들이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죠. 이게 코딩 안에다가 구현하는 방법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그것을 구현된 아주 좋은 예제가 있어서 요거를 좀 스터디하면 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 따라서 나중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은 여기 그 이거는 뭐 별거 아니고요. 이밸류에이션 할 때 우리가 그 모델이 학습 다 끝난 다음에 그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로더를 여기다 주면은 여기 그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배치 단위로 해주고 그 결과값을 출력하는 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 get LR이라는 게 말하자면은 이거는 그 우리가 한번 확인 이건 여기서 꼭 필요한 건 아닌데요. 우리가 사용한 그 러닝 레이트가 이제 스케줄링을 통하면은 매번 바뀌어요. 아이터레이션 할 때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그 모니터링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 근데 그 값이 옵티마이저 안에 옵티마이저는 우리가 보통 옵티멈 펑션을 우리가 전달받으면 그게 옵티마이저인데 보통 요걸 쓰죠. 우리가 제일 쉬운 건 SGD, 그러니까 Stochastic Gradient Descent인데 실제로 우리는 패싱하기는 아담 그 옵티마이저를 패싱할 건데요. 어쨌든 그 옵티마이저 함수가 말하자면 이 옵티마이저라고 부르는 건데 이 함수를 전달하면 그 안에서 여기 파라메타 그룹이 있는데 그 파라메타 그룹 중에서 이 러닝 레이트만 말하자면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러닝 레이트를 한번 출력해서 보자는 것뿐입니다. 자, 요거는 그 좀 그 엑스트라 도우미 함수라고 볼 수 있고요. 헬퍼 펑션이요.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거는 이게 fit 함수입니다. fit 함수. 이 fit 함수는 항상 만들어 쓰는 건데 여기서는 이름을 좀 바꿨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그 one cycle running rate scheduling 할 거기 때문에 이름을 좀 바꾼 거고요. 기본적인 툴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요 그 사이클을 한 도는 동안 말하자면은 그 뭐죠? 학습률, 스케줄링을 여기 임플리멘트하는 방법이 포함됐기 때문에 이렇게 바꾼 것뿐이고요. 그 부분만 우리가 좀 추가로 이해하면 될 겁니다. 에포크 그리고 여기 맥시멈 러닝 레이트 주고요. 모델 줘야 되고 트레인 로더, 밸리데이션 로더, 웨이트 디케이 이거는 그 우리가 또 사용할 거죠. 그 웨이팅 디케이에 그리고 그라디언트 클립도 이렇게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일단은 디폴트는 none, 웨이트 디케이 0. 웨이트 디케이 0으로 주는 거는 뭐죠? 디폴트 웨이트 디케이는 안 쓴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그 곱셈 regularization 텀에다가 0을 곱하는 건 아무것도 안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레디언트 클립도 말하자면 일단은 none으로 시작을 하고 요거는 뭐 디폴트 값은 SGD지만 나중에 바꿨으면 되고요. 자, 일단은 쿠다의 엠프티 캐시 뭐 이것저것 작업을 해놨을 수 있으니까 클린업 하고요. 히스토리 그 리스트 만들어 놓고요. 옵티마이저는 이게 여기서 전달받는 옵티마이저 펑션에다가 모델 파라메터와 여기 이제 또 이게 들어갑니다. 맥스 LR, 맥시멈 그 러닝 레이트와 그리고 웨이트 디케이 값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옵티멈 펑션 안에 이런 변수 아규먼트들이 있는데 우리가 활용을 안 했던 거죠. 그래서 웨이트 디케이에다가 웨이트 디케이 주면은 이거는 자동적으로 옵티마이저에서 그 동작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지만은 그 러닝 레이트 스케줄러는 조금 다릅니다. 러닝 레이트 스케줄러는 좀 복잡하긴 한데 그러니까 한 줄 코드가 더 들어갈 뿐이에요. 사실은요. 토치 업팀의 LR 스케줄러라는 또 서클래스의 원 사이클 LR이라는 아까 설명된 그 알고리즘이 구현된 게 있어요. 거기에는 그 대신 옵티마이저를 여기다가 아규먼트로 넣어야 되고요. 최대값 맥시멈 LR 넣어줘야 되고요. 에포크 수하고 그 에포크당 말하자면은 그 소위
뭐죠? 배치 개수가 몇 개인지 카운트해서 줘야 돼요. 왜냐면은 총 말하자면은 그 반복 횟수는 요거 스테퍼 에포크 곱하기 에폭수예요. 그죠? 왜냐 에포크마다 말하자면 반복을 배치 사이즈 단위만큼은 한 개수만큼 하니까 그거를 하나의 사이클로 보기 때문에 이거를 원 사이클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 하나의 사이클 안에서의 러닝 레이트 스케줄링을 하는 거를 이렇게 함수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거를 스케줄 그러니까 이라는 SCHED라고 이렇게 변수로 쓰고 거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하던 거 똑같습니다. 즉 에포크 단위로 말하자면 모델 트레인을 하는 거고요. 우리가 그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그 아규먼트 뭐죠? 말하자면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트레인 로스 받아낼 그 목록 그리고 러닝 레이트를 또 받아낼 목록 하나 만들어 놓고요. 트레인 로더에서 배치 단위로 하나씩 이 트레이닝 스텝에 집어넣는 겁니다. 이 트레이닝 스텝은 우리가 앞부분에서 그러니까 로스 함수 계산하는 거 여기 만들어 놓은 거 있었잖아요. 어디 있죠? 음, 여기 있네요. 그죠? 이 로스 값을 트레인 스텝에서 배치가 들어오면은 이 로스를 계산하는 건 우리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로스가 계산되고 나면은 여기 전달받고요. 이 로스를 트레인 로스 여기다가 그냥 이거는 그 나중에 어느 정도 크기인지 로스 모니터링 할 거고요. 로스 백 프로퍼게이션 여기서 시키고요. 그리고 그라디언트 클립은 여기서 합니다. 그라디언트 클립은 이거는 그 별도의 함수를 그냥 호출해서 써요. 뉴럴 레터 유틸 클립 그라디언트 밸류 그 하이폰 이렇게 하면은 이 우리가 알다시피 그 모델 파라미터 안에 있는 값들 중에 이 그라디언트 클립이라는 요거는 그 뭐죠? 어, 그 그라디언트 클립을 아마 부를 때 잠깐만요. 그라디언트 클립을 여기서 넌이지만은 만약 if 있다면은 넌이 아니면 그 값을 활용을 하는 거죠. 그 크기만큼 말하자면 크기보다 작게 모든 걸 잘라버리는 거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라디언트도 결정됐으니 그라디언트를 계산한 다음에 클리핑한 다음에 옵티마이저 스텝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제로 그라디언트 다시 하고서 다시 한번 돌려야 되는데 다시 돌리기 전에 여기 러닝 레이트를 좀 바꿔놓습니다. 학습률을. 여기 옵티마이저 스텝에서는 당연히 현재 주어져 있는 그 러닝 레이트로 말하자면은 이게 움직이겠죠. 근데 이 LRS 어펜드를 쓰면은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실제는 요거죠. 요거. 스케줄드 스텝. 요걸 하면은 그 러닝 레이트가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냥 출력하기 위한 거예요. get LR, get learning rate 옵티마이저에 있는 러닝 레이트를 끄집어내서 LRS 어펜드 여기다가 내서 나중에 우리가 출력해서 한번 보기 위한 거고요. 이거는 그 이제 에포크 끝날 때마다 말하자면 밸리데이션 그 한번 돌려가지고 말하자면 트레인 로스가 얼마인지 그리고 러닝 레이트가 얼마인지 결과를 출력해서 말하자면 히스토리에다가 저장하는 거고 마지막에 히스토리 출력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를 그 일단은 이제 우리가 만든 그 훈련 과정 말하자면 클래스를 그러니까 함수를 fit one cycle을 만들고요. 이거는 그 처음에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본 겁니다. 히스토리 값으로 제대로 뭐가 나오는지 evaluate 모델 아무 훈련도 안 된 거죠. 모델 훈련 안 된 건데 validation 로더를 집어넣어서 결과 값을 validation loss, validation accuracy 0.08, 10% 정도면 정확한 건데 뭐 0.08 나쁘지 않은 거죠. 아무것도 안 했을 때. 그리고 여기서 아담은 뭐 아담에 대한 설명을 하려면은 조금 굉장히 복잡하긴 해요. 그렇지만 간단하게 여기 링크가 있으니까 나중에 살펴보시면 되고요. 가장 뭐 잘 알려진 그림 하나만 요거 보면은요. 우리가 그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하면은 이와 같이 약간 그 스큐드한 디스트리뷰션을 갖는 경우에 굉장히 지그재그 형태로 이렇게 수렴하기 때문에 오래 걸리는데 이 모멘텀이라는 값을 쓰게 되면은 이렇게 움직이는 방향으로 더 많은 말하자면 움직임이 있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에 말하자면 훨씬 더 많은 횟수보다 말하자면 더 빨리 도달하는 뭐 이런 이 그 말하자면 스텝을 좀 적게 해도 그 미니멈 포인트에 도달한다 이거죠.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변형이 많아요. 아다 그레드 뭐 아다 델타 뭐 RMS 프로 아담이 그 가장 그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요거는 관심 있으면 나중에 관련된 자료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요.
쓰는 방법은 뭐 아주 간단합니다. 이 그 업트 펑션을 토치 옵팀의 아담이라고 하면 되고 SGD 대신에 여기 에포크 8번 했고요. 그리고 러닝 레이트 맥시멈 최대를 0.0 뭐냐 0.0001인가 보통 그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이건 크게 본 거예요. 0.01은. 근데 이거를 최대값으로 잡은 거고요. 그라디언트 클립은 0.1 정도 한 거고요. 그라디언트를 0.1보다 큰 거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 거고요. 웨이팅 디케이는 10의 마이너스 4승을 썼네요. 그러니까 0.0001 정도를 그 웨이팅 값의 제곱에 그 합을 말하자면은 그 로스에 포함할 때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학습을 한번 시켜봅시다. 여기 학습시키는데 시간을 한번 재고 있어요. 왜냐하면 얼마 정도 걸리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feed one cycle에다가 에포크 8번 맥시멈 LR 죽고 모델은 우리가 만들었고 트레인 로더, 그러니까 데이터 로더, 밸리데이션 그레디언트, 웨이트 디케이, 옵티멈 펑션 다 준 겁니다. 지금 약간 지금 시간이 좀 걸리는데 이게 아마 제가 아까 실험했을 때는 한 4분 17초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아이터레이션당 40 몇 초? 이 정도 걸리는 것 같았어요. 한번 그냥 이렇게 돌게 놔둡시다. 그냥 그리고서 이게 그 5분 안 걸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포크 8번, 에포크 한 번 하는데 말하자면 이 정도 결과가 얻었어요. 근데 벌써 63%의 에큐러시가 얻어진 거죠. 그리고 러닝 레이트를 보세요. 0.003이에요. 그러니까 0.003부터 시작해서 아마 조금 커졌다가 좀 작아지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이게 학습이 될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결과가 한 90% 정도 나와요. 8번 했을 때. 근데 5분이 안 걸려요, 채.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거고요. 근데 보통 그 시파10 같은 경우에는요. 94%, 그러니까 한 10분 정도, 우리가 8번 했는데 이거 2배 정도 하면요. 한 20회 아이터레이션 하면은 94% 정도는 나와요. 이건 별거 아니란 얘기입니다. 근데 이 90%를 우리가 얻는데 4분 걸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2.5분에 할 수 있다면 이것도 그 난이도 그 정도 되려면은 그 또 다른 작업을 좀 해야 되는데 반복 횟수를 더 줄이거나 아니면 더 빨리 수렴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네트워크를 조금 그 튠업 해야 되는데 그건 중급 어려움이고요. 94%는 뭐 어렵진 않은데 5분 이내에 94% 얻어내는 게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실험 결과에 의하면 그래서 우리가 한 거는 한 요 정도 뭐 약간 쉬운 것 중에 뭐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그 앞부분에서는 아마 그게 74%뿐이 안 나왔나 그럴 거예요. 주어진 그 비슷한 시간대에. 그래서 한번 요 결과 나온 다음에 요 그림을 그리려면 이게 끝나야 되니까 한번 조금만 기다려 봅시다. 지금 2번 했고요. 8번 했으면은 좀 더 걸리겠네요. 지금 근데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accuracy가 63, 50, 70, 78 점점 커지고 있죠. 여기서 갑자기 줄었네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지금 그 러닝 레이트를 키웠죠. 9에서 93, 97. 그런데 다시 줄여지기 시작했죠. 81. 그죠? 그래서 그 전체적인 원 사이클로 봤을 때 그 아이터레이션을 일정한 그 30% 정도일 거예요. 아마 그 반복 횟수의 30% 정도까지는 계속 늘려가다가 점점점 그 줄여가는 지금 다시 줄여가고 있죠. 그 8, 0.008, 0.005 러닝 레이트가 줄어가고 있는 거를 우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을 뭐 거의 비슷하니까요. 요걸 한번 볼게요. 이따가 우리가 프린트 해봐도 되는데 이게 돌고 있는 동안 한번 그 어느 정도 나왔는지 한번 보면은 플롯 애큐러시만 히스토리에서 밸리데이션 애큐러시만 뽑아낸 겁니다. 그러면은 에포크가 말하자면은 그 늘어나면 8번 했는데 아직까지도 수렴 안 했어요. 더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게 그 트레이닝 로스하고 밸리데이션 로스를 보면은 더 이상 그 학습을 해야 될지 말지가 딱 결정되거든요. 근데 아직 둘다 그 감소하고 있죠. 그러니까 파란색 트레이닝 데이터도 감소하고 있고 요 밸리데이션 데이터 로스도 감소하고 있고 이 그 로스가 거의 비슷해요. 그렇다는 얘기는 굉장히 학습을 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버피팅이 전혀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이건 러닝 레이트를 플로팅해 봅니다. 이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한 번 할 때마다 그 400개 그 배치 사이즈를 쓰는데 그러니까 한 에포크당 아마 128개가 그래요. 그래서 이게
8번인가 9번 쓰면은 한 1000개거든요. 그 1000가지 정도의 반복을 하는데 지금 러닝 레이트 왼쪽 그 수직축에 있는 걸 보세요. 점점점 0.00001에서 그 점점 증가해서 0.01까지 그게 한 300번 될 거예요. 그죠? 30% 이거를 굉장히 스무드하게 마치 코사인 함수처럼 이렇게 증가시켰다가 다시 떨어뜨린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그 학습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거를 알고 있고요. 끝났는데 볼까요? 4분 36초 걸렸고요. 최종 액큐러시 90% 나왔고요. 그 러닝 레이트는 점점 줄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한번 그림을 한번 우리 걸 가지고 한번 다시 그려볼게요. 그러면은 이 정도 여기 처음에는 잠깐 좀 이상했네요. 근데 점점 액큐러시 높아지고요. 그 로스도 점점 감소하고 있는 거를 보여주고 앞부분에서 조금 삐끗했네요. 그렇지만 점점 좋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러닝 레이트도 이 플로팅을 해보면 이와 같이 이런 스케줄링으로 러닝 레이트를 우리가 조절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결과를 한번 우리가 한번 출력을 한번 해봅시다. 프레디क्트 이미지는 이미지와 모델을 집어넣으면 그 이미지를 언스케이지하고 왜냐면 배치 디멘전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디바이스에 넣어야 되고요. 그리고 모델에 넣어서 그 결과값 중에 맥시멈 아규멘트 값의 요 위치를 프레딕션의 그 위치에 있는 그 클래스 이름을 뽑아내면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 밸리데이션 그 결과 그 0번째를 보니까 에어플레인인데 에어플레인으로 잘 예측했고요. 그리고 1002번째 건데 오토모빌인데 트럭으로 잘못했네요. 이건 틀렸네요. 그죠? 트럭으로 오토모빌을 트럭으로 했네요. 1002번째는 그럼 요건 틀린 거네요. 90%니까 10개 중 하나는 틀리는 건데 프로그인데 프로그로 제대로 예측했고 요 컬러는 지금 그 디노멀라이징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거는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 이 그러니까 모델을 그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속도면이나 어떤 정확도면이나 그 증가시키는 방법이 데이터 정규화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데이터 증강, 어그멘테이션 필요하고요. 그리고 레지듀얼 커넥션 필요하고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필요하고 학습률 스케줄링이라는 것, 그리고 웨이트 디케이, 그레디언트 클리핑, 아담 옵티마이제이션 한 8가지 방법을 여기서 추가적으로 쓴 결과 5분 안에 거의 90%의 C파텐의 경우에는 이건 좋은 건데 만약에 더 많이 하면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었다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 각각 쓰는 방법을 파이토치에서 직접 하려면 좀 쉽지 않은데 여기 좋은 예제가 하나 이제 생겼으니까 요거를 참고해서 코딩을 하면은 퍼포먼스가 더 필요할 때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볼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멘트나. 녹화는 중지하겠습니다.